네, 글로벌 자금 동향 그리고 외환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선물의 김한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출구 전략 폭풍이죠. 조금 전에 앞서 외신 포커스에도 살펴봤지만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정말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버냉키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발언에 외환 시장이 가장 먼저 좀 반응을 할 것 같은데요. 외환 시장 동향 살펴주시죠. 예, 일단 지난주 FOMC 정례 회의 후에 버냉키 페드 의장이 연말에 자산 매입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 발언을 함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외환시장 전반에 달러와 이외 통화에 대한 매도세가 촉발됐고 시장에서는 페드가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의 점진적 축소를 시작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이번 FOMC 성명서에서 찾았으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 제일 먼저 반응하게 되는 채권 시장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어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2011년 8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2.66%까지 상승하면서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미국채 흐름은요, 최근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가격은 하락해왔던 만큼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대한 추가 상승을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미국 달러의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가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어제의 경우 FOMC 후에 열린 주간 첫 거래일이었는데 외환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페드의 성명서 발표 후 그리스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유로화의 경우 달러 대비 지난 2주간 반등 흐름을 거의 대부분 반납하면서 1.312 레벨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또한 파운드화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성명서 발표 전 고점 1.567 레벨에서 200핍 정도 급락하면서 1.544 레벨에서 거래 중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 또한 밑달러 대비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97.6 레벨대 위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처럼 FOMC 이후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반응 또한 페드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힌트에 영향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달러 강세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움직임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FOMC 회의를 앞두고 조정받았던 밑달러의 반등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고요. 중요한 미국 쪽의 지표 발표, 이번 주는 미국의 GDP 그리고 고용 부분 성적이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지표의 불확실성 역시 시장의 변수로 남아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일본 쪽으로도 관심이 좀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동안 승승장구하던 일본 증시가 폭락을 하고 좀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선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최근에 일본 아소제 정상의 연설과 도쿄도 도의원 선거 결과가 매우 흥미롭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고요. 엔화의 흐름도 짚어주시죠. 예, 일본에서는 현재 아베노믹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8일 예정된 아베노믹스와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일본 아소제 정상 연설이 관심이 가는데요. 통화 발권을 통한 재정 적자 충당 발언을 한 적이 있는 일본 정상의 연설 중에 멘트 역시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의 경우 정책 담당자들의 발언이 아시아장에서 당분간 변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즉 시장의 변동성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어제의 경우 아베노믹스의 회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 승리 소식이 나오자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여전하다는 뜻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되면서 엔화의 약세의 영향이 나왔었습니다. 이만큼 일본 쪽은 정책적 이슈에 민감하다는 것을 현재 알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일단 달러엔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1차 목표 지점 그리고 저항 라인으로 짚어봤던 장기 이평선에 이미 도달했고요. 또한 돌파를 한 양상인 만큼 다음 저항 레벨은 99엔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버냉키 의장이 지난주에 통화정책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출구 전략에 대해 언급한 점 역시 달러의 강세를 지지하고 있는 시점으로 엔화 약세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미국 쪽 지표를 주의하면서 엔화의 약세 흐름, 즉 달러의 상승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이 축소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이 출구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고요. 또 남은 것은 언제부터 출구 전략이 이제 시작이 되느냐인데, 자,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미국 쪽 경제 지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나요? 예, 이번 주는 시장 참가자들이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 후에 양적 완화에 대한 시기를 가늠하는 데 주목할 시점인데요. 금주 예정된 페드 당국자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당국자들의 발언 내용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양적 완화 축소에는 페드의 생각을 찾을 것이고요.
만약 당국자들의 발언 내용 역시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어서 양적 완화 축소를 지지하는 의견을 피력한다면 달러의 강세 지지 재료로 시장에 상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벤트 일정은 27일에는 애틀란타 여는 데니스 로카트 총재가 조지아주에서 경제 전망에 관한 연설을 할 것이고요.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여는 총재가 28일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 역시 28일 같은 날에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는 총재들은 페드의 양적 완화 시기와 방법, 축소에 따른 시장의 영향에 관해 의견을 밝혀야 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연설 내용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연설은요, 아까 말씀드린 28일 예정된 아베노믹스와 일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일본 아소제 정상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QE 축소가 시작될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 경제지표 시그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예정된 미국적 지표 일정을 보게 되면 그간 호조 양상을 보인 주택지표 발표가 오늘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4월 주택가격지수 그리고 5월 신규주택 판매 발표가 오늘 있고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는 수요일 미국의 1분기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인데요. 페드가 내년 GDP 성장률을 상향 예측한 만큼 이 발표치는 시장에서 중요한 예측 데이터로 상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은 일상적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쪽 지표 정도를 유의하면서 트레이딩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눈여겨봐야 할 지표들이 좀 많이 있군요. 네, 지금까지 외환은행 외환선물 김한섭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